네, 안녕하세요. 재화의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지난 4월 29일 날 이제 국회에서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제 법안이 이제 의결이 됐는데요. N번방 방지법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적인 명칭은 아니고 현재 관련된 법률, 예를 들어서 성폭력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그다음에 관련된 형법, 이제 이런 현행 진행되고 있는 법들 관련해서 이제 일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변경되는 그런 개정 조항들을 이제 통칭해서 N번방 방지법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번방 방지법 관련해 가지고 크게는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개정된 부분이 좀 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도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고, 또 형법도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주요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금 변경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특수강도 강간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이제 강간을 했는데 그냥 강간이 아니라 이제 그 피해자가 있는 공간으로 침입해서 하는 강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주거 침입, 결부가 됐다라거나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하는 경우, 2명 이상, 이제 이런 경우들을 특수 강간, 뭐 특수 강도 강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법에서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이게 7년 이상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법에서 정해진 형량보다 이제 절반형까지는 감형이 될 수가 있는데 7년을 감형을 하게 되면 3년 6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3년 미만으로 선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7년으로 법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뭐 합의가 되든 뭐가 됐든 아무리 감형을 해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강간건들 중에서 조금 중한 사안들은 전부 다 이제 집행유예는 이제 어렵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징역형도 있었지만 이제 벌금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벌금형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해서 강제 추행이 발생했을 때는 전부 다 이제 징역형만 이제 선고가 될 겁니다. 징역형은 이제 5년 이상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5년이라는 거는 기존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밀집 장소 추행이라는 죄가 있다고 그때 과거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대폭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떤 다른 이제 성적인 목적으로 다른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범죄인데, 과거에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돼 있었다가 이 부분도 벌금형 300만 원이 이제 1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이제 이런 범죄도 과거에는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그 2년은 그대로 가지만 이제 500만 원이라는 벌금이 또 2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N번방 방지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최대 하이라이트죠. 그 카메라 이용 촬영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그 카메라 이용 촬영 관련된 부분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이 됐고, 또 한 가지 이제 볼 부분은 과거 이제 진행되던 법에서도 적용될 수 있었지만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 찍었던 영상, 뭐 동의하에 찍었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찍어서 이제 상대방한테 전송해줬던, 이런 경우에 그걸 받은 사람이 다른 곳에 유포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사실 과거 법만 놓고 해석을 했을 때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도 해석될 여지는 있었는데, 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해석에 대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그걸 아예 명확하게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이 된다,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이제 그 법규에 대한 해석에 대한 다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를 촬영을 해서 상대방한테 전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내 의사에 반해서 다른 곳에 전송하거나 유포하면 당연히 그것도 이제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이 되고,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아마 다들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카메라 이용 촬영죄 관련해서 단순한 소지 또는 이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방금 이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서 말했던 그런 영상들, 이제 문제가 되는 영상들을 단순하게 내가 다운로드 받았다라든지 전송을 받았다라든지 받아서 갖고 있는 경우,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시청만 하는 경우, 그냥 보기만 한 경우에도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기존에 이제 다들 알고 계셨던 부분은 소지 관련된 부분은 다 아청물,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물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처벌되는 걸로 다들 이제 알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이 조항이 신설이 되면서 성인물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영상 자체에 어떤 이제 불법성이 개입이 돼 있으면은 단순하게 구경만 하는 것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촬영물 등을 이용한 이제 협박 내지는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런 경우들을 이용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도 많이 나왔죠. 어떤 일부 영상을 가지고서 계속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더욱 범죄 행위는 더 이제 죄질이 안 좋아지게 되고 피해는 더 커지는 건데, 그런 영상을 가지고 이제 협박한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벌금형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협박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추가적인 행위를 또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뭐 추가 영상을 찍게 하거나 다른 이제 협박 수준이 아니라 어떤 행위까지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제정된 조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은 이제 성폭력 특례법에 관련된 이제 개정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기존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뭐 소지하는 경우들, 이제 아청 음란물이라고 하죠. 아청 음란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그거 몰랐던 부분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조항이 다시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내가 소지만 하고 있어도 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이 이번에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형법상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가 안 됐을 때는 아무리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내지는 의제 강제추행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 13세라는 나이가 너무 이제 낮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제 커졌고, 이번에 N번방 방지법 관련해서 함께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 13세라는 기준이 이제는 만 16세로 상향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만 16세가 안 된 상대방하고는 아무리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부 다 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 13세에서 16세 사이에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이번엔 가해자가 만 19세가 안 되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그 만 13세와 16세 사이에 있는 그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한 상대방도 역시 똑같은 뭐 만 14세, 15세, 16세 이렇게 됐을 때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했은 경우에는 이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성폭력특례법, 아청법, 형법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차는 이제 정부로 이송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공포를 하게 됩니다. 15일 안에. 그럼 이제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20일이 지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 개정된 법률이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냐? 개정돼서 효력을 발생한 날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날짜 일정을 보면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이 법률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는 과거의 국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N번방 방지법이 이렇게 이제 개정됐다라는 부분을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